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가장 최악의 악수를 두었습니다.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이게 왜 최악의 악수냐? 저는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걸 보면서,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발언한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무능하고 멍청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노조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노조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어떤 그 극단적인 국가적 위기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직관된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내려도 후폭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의료업계의 반발은 심했죠. 근데 이제 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가장 멍청한 결정이냐? 노조는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노조를 만들려고 그렇게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끝낸 실패로 돌아갔지만, 노조를 운영하는 그 운영진들은요, 항상 투쟁의 이슈가 필요합니다. 저도 노조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최악의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노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야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많아야 해결해 줄 게 많잖아요. 해결해 줄 게 많아야 노조를 만들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야 노조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원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은 환경이 설정된 곳은 노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민주노총이라든가 화물연대 이런 노조들은 노조비가 최소 45,000원에서 10몇만 원까지 갑니다. 많이 낸 분들은 더 많이 낸 분들이 계세요. 월 수입에 비례해서 노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 노조는 자금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홍준표가 귀족 노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더더기 그 밑에 산하에 있는 그 점조직 같은 경우도 최소 5,000원을 받아요. 네. 하물며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한테도 노조비를 45,000원 받습니다. 노조비가 월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노동 투쟁을 하다가 잘리면은 복직운동을 하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못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노조비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주면 노조는 투쟁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강렬하게 투쟁할 수 있어요.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올수록 되게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탄압을 받지 않으면 투쟁이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막 억울하게 당하고 탄압당하고 그 노조원들이 봤을 때, 또 노동자들이 봤을 때, 와, 노조 위원장이 막 끌려가고 구속되고 막 탄압되고 합법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하는데 정부에서 막 그거를 강제로 막 해산시키려고 하고 좌초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탄압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을 내려주면은 노조원들은 더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간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상황이죠. 제가 만약에 화물연대 노조 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간부였으면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와, 드디어 노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도 노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노조 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건수가 없나. 네, 물론 제가 이제 기회주의자는 아니지만 뭔가 하려면은 직함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조 위원장 하나 정도는 해봐야겠다. 정부적인 조직망을 갖춰야겠다. 그런 계산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그래서 막 화장실이 가는 게 통제가 되고 막 식사 시간 통제가 되고 막 화장실을 줄 세워서 보내고
강제로 연장 근무시키고 또 돈 안 주고 그다음에 막 갑질에다가 막 뭐 공개적인 망신, 모욕 막 이런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노동 현장을 갔죠. 왜? 그래야 투쟁할 게 생기고 그래야 뭐 신고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노조의 성향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이런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물류 대란이 와서 저도 지금 쿠팡에서 주문한 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화물연대 이제 이 총파업이 부산에서 상품이 포장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벌써 3일째 늦어지고 있어요. 3일이 아니구나. 이틀이구나. 올해가 이제 오늘이 이틀째 배송 지연 상태예요. 하지만 저는 주문 취소를 하지 않죠. 왜? 언젠가는 올 거니까. 근데 이 불편함이 화물연대의 책임이다. 정부는 개시명령 한다. 빠져나갈 것 같죠? 착각입니다. 착각. 이게 얘네는 이렇게 정부에서 개시명령 때리면서 강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신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노조위원장이라도요. 이거는 신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드디어 그냥 단순하게 파업이 아니라 이제는 투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이 투쟁이 언론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화 투쟁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투쟁. 민주화 운동의 투쟁과 화물연대의 반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강압적인 명령에 대한 투쟁, 저항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 국민들의 유전자예요. DNA예요. 네. 이런 노조의 성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네. 따뜻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배 블룩 해가지고 거만함에 빠져서 거만함에 빠지고 권위의식에 빠져가지고 야 저것들 명령 내려 위에 많으면 다 잡아들여 사법 처리해. 사법 처리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까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3심 확정되기 전에 왠지 이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법부는 당연히 또 입장을 바꾸겠죠. 여담이지만은 뭐 검찰 개혁이네, 정치 개혁이네 말도 많지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입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투표로 국회의원들 뽑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투표로 뽑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고 있어요. 사법부만 국민투표를 국민투표라는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모두 상권 분립에 의한 동등한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법원장 국민투표로 선출하지 않으면 개혁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